3교시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그 고성능 컴퓨터 시스템 구조를 2교시 때 병렬 처리에 대해서 이제 풀린의 구조를 살펴봤죠. 이제 그 MIMD 구조가 이제 그 다중 프로세서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고성능을 이제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접근 방법들이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기억 장치를 여러 개 둬서 버스나 아니면 다른 그 어떤 연결 구조를 그 써서 이제 기억 장치를 액세스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을 구성하는 방법에 따라서 또 이제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3교시 때는 기억 장치를 액세스하는 방법으로 그 성능이 높은 컴퓨터 시스템을 이제 지원하는 구조를 다양한 구조를 살펴보고 4교시 때는 이제 시스템 구성 방법에 대해서 그 구성 방법을 달리하면서 또 그 성능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기억 장치를 이제 액세스하는 모델에 따라서 그게 세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앞전에 그 누마 모델, 이게 난 유니폼 메모리 액세스를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균일하지 않게 액세스하는 구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랜덤 액세스하고 비슷한 기억 장치를 이제 접근할 때 균일하게 프로세스 그 유닛들이 프로세싱 유닛들이 여러 개 이제 있는데 기억 장치 고성능 컴퓨터 시스템 구조에서는 기본적으로 프로세싱 유닛을 이제 하나만 두는 게 아니라 그 이제 CPU 안에서 처리하고 있는 구조를 이제 여러 개 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세싱 유닛들이 여러 개 있을 때 그 메모리를 이제 하나로 이제 하는 것보다 여러 개 또 두는 게 또 좋겠죠. 그런 경우 이제 그 어떤 각각의 메모리들을 각각의 프로세싱 유닛들이 균일하게 액세스할 수 있느냐, 아니면 어떠한 그 다른 원격으로 돼 있든지 아니면 이제 메모리 구조를 계층적으로 둬서 어떠한 메모리 구조는 균일하지 않게 액세스하게 하느냐, 뭐 이런 방법들이 좀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예 그 원격으로 돼 있는 거는 아무도 접속을 못하고, 그래서 무원격죠. 그래서 보안과 관련돼서 이제 어떤 중요한 메모리 구조는 그 아예 액세스할 수 없게끔 만드는 구조. 나머지는 이제 뭐그 균일하게 하든 불균일하게 하지 않든 뭐 사용되는 모델이 이제 대표적으로 사용이 되고, 이제 요 유니폼 메모리 액세스, 이제 유니폼 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균일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메인 메모리 램을 생각을 해보면 이 접근을 할 때, 저장을 할 때, 자료를 저장을 할 때 그 랜덤하게 한다, 그죠? 뭐 이런 말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비어 있으면 아무데나 가서 접속을 해서 저장을 하는 모델이 이제 그 UMA. 약어도 좀 알아두세요. UMA, U가 유니폼, 메모리가 M이 메모리, A가 액세스. 그다음에 그거와 반대적으로 누마라고 하는 건 non uniform memory access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균일하지 않게 기억 장치를 액세스하게 하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인스트럭션과 저기 그 데이터 스트림을 나눌 때 요 데이터 스트림이 그 여러 개 있는 멀티 데이터 스트림, 싱글 인스트럭션 뭐 이런 경우 데이터 스트림을 그 불균일하게 하느냐, 균일하게 하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메모리 액세스에 대해서 리모트로도 안 되게끔, 그래서 노 리모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 리모트, 리모트로도 접속하면 안 돼, 라는 모델이 이제 노마 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의 앞글자를 따서 그 UMA 모델, 누마 모델,
노마 모델, 뭐 이렇게 보통 그 기억장치의 계층적인 구조를 이제 설명을 하고, 이러한 구조로 성능을 좀 높여보자 라고 해서 나오는 게 이제 기억장치의 액세스의 모델에 따른 고성능 컴퓨터 시스템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그림이 책에도 나와 있는데 그걸 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게 그 가장 기본적인 그 고성능 컴퓨터 시스템 구조에서 그 메모리를 균일하게 쓰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 어떤 CPU가 하나일 때, 그 다음에 이제 그 메인 메모리가 하나일 때를 생각하는 구조로 확장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여기 이제 P1이라고 밑에 그림을 보면 P1에서부터 N개의 프로세서가 있죠. 그래서 각각이 CPU가 이렇게 N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그 요거를 이제 제어 장치가 또 하나 있어서 각각은 이제 어떤 연산 장치를 두는 프로세서 기능을 분류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요러한 그 CPU 기능을 하는 놈이 N개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그 쉐어드 메모리 1, 그 다음에 쉐어드 메모리 M까지, 그러니까 M개의 그 어떠한 공유 메모리, 그러니까 램이죠, 램. 이런 거 램이 M개가 있고 프로세싱 유닛이 N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IO는 입출력 장치고, 뭐 입출력 장치 여러 개 있지만 그냥 하나만 그린 거고, 뭐 요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래서 이제 P1 하나만 있고 SM이 하나만 있는 구조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배웠었던 컴퓨터 구조의 전형적인 형태죠. 그게 이제 저희들이 여태까지 쭉 배웠었던 거고, 고성능으로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생각한 게, 그러면 프로세싱 유닛을 여러 개 두고 메모리도 여러 개 두자.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처음 UMA, 유니폼 메모리 액세스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보면 프로세싱 유닛 CPU가 메모리를 접속할 때 어떻게 간다 그랬어요. 버스로 간다 그랬죠. 그게 주소 버스가 있고 시스템 버스, 그러니까 주소 버스, 그다음에 제어 버스, 데이터 버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있고 쉐어드 메모리. SM은 이제 공유 기억 장치예요. 쉐어드 메모리. 쉐어드가 공유하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버스만 아니라 이게 구조가 크다 보니까 이런 스위치, 크로스바가 서로 이제 이렇게 상호 연결돼 있는 이런 거예요. 이제 그 서로 이제 X자 모양 형태로 크로스바 또는 이제 MIN이라고 해서 멀티 스테이지 인터커넥션 네트워크스, 저 위에다가 제가 적어놨죠. 다단계 상호 연결망. 그래서 이게 이제 프로세싱 유닛도 많고 메모리도 많기 때문에 버스로 가게 되면 좀 복잡하잖아요. 좀 여러 개의 버스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다단계 상호 연결망 이런 거를 이제 또 구조를 설계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그 데이터들을 보내고자 하는 아이디어를 이제 만든 거고, 여기서 이제 가만히 보면 P1에서 이제 SM1에서 SMM까지 어느 거나 다 유니폼하게 랜덤하게 액세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니폼 메모리 액세스라는 거예요. 그렇죠? P2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게 따지면 그 각각의 N개의 위에 있는 N개의 프로세스들은 각각의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모든 SM1에서 SM까지 그 랜덤하게 유니폼하게 접속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P1이 뭐 SM2에 접속하는 시간이나 P2가 SM2에 접속하는 시간이나 P2가 SM에 접속하는 시간은 다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다 똑같아요. 이제 거리적으로는 멀리 있어 보이지만 사실 버스 구조나 크로스바 스위치나 MIN 구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떤 하나가 정해져 있으면 그 시간은 다 접속하는 시간은 동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서가 메모리에 접속하는 시간이 저희들이 사이클 타임을 얘기할 때 중요하다 그랬죠. 그게 그 전체적으로 몇 메가비트를 처리해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밴드위드스를 저희들이 그 설명을 드렸죠. 그게 이제 핵심적인 CPU의 성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UMA에서는 어떤 걸 하든지 다 접속하는 시간이 똑같기 때문에
그 처리 속도가 동일하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에서는 프로세싱 유닛이 이제 기본적으로 N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고성능 이제 시스템 구조로 이제 확장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이제 CPU가 하나고 버스가 3개, 시스템 버스, 그 다음에 메모리가 있는 구조와 보조기억 장치, 버스, 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살펴봤잖아요. 인터럽트,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입출력 장치, 뭐 이런 걸 이제 개념적으로 좀 정의가 됐으면, 이제는 이제 요 확장된 구조, 고성능. 이제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겠지만 빅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제 처리해야 될 게 많아지면서 그럼 어떻게 좀 빨리 처리할 수 있을까? 퀀텀 컴퓨터로 가기 전에 이제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나온 게 그 가장 기본적인 메모리, 공유 메모리를 균일하게 써보자 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바로 UMA 모델입니다. 자, 두 번째 모델은 이제 이러한 그 유니폼한 메모리 액세스를 여러 개 두는 거예요. 그게 모듈 1 밑에 있는 그림에 보면 모듈 1이 하나의 아까 앞에서 봤었던 그 UMA 구조예요. 이런 게 이제 N개가 있는 거죠. 쭉 오른쪽으로. 요 그림을 이제 이렇게 뒤집어서 보시면 앞에 있는 그 UMA 모델의 구조하고 똑같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밑에 상호 연결망이 아까 보면 MIN이라든지 버스라든지 크로스바 스위치가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이제 여러 개 또 연결하는 거죠. 왜?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개 이제 연결을 하고, 그 다른 어떠한 그 얘네들 간에도 문제지, 저기 그 연결을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그 GSM이라 그래서 글로벌 쉐어드 메모리, 전역 기억 장치. LSM이라고 한 건 이제 아까 앞에서 보면 쉐어드 메모리인데, 요거는 이제 이름을 로컬 쉐어드 메모리라고 이름을 이렇게 LSM이라고 짓는 거예요. 똑같은 메모리인데 위에 있는 거랑 구분을 하기 위해서 로컬 쉐어드 메모리가 달려있는 UMA 구조가 이렇게 N개가 있는 거고, 이들 사이의 연결 또는 위에 있는 글로벌 쉐어드 메모리 이런 것도 또 이제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서 왜냐?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상호 연결망의 버스하고 크로스바 스위치하고 MIN 멀티스테이지 인터커넥션 네트워크가 GSM으로 가기 위해서 또는 서로 다른 모듈끼리 연결을 하기 위해서 전역 글로벌 MIN 상호 연결망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또 버스가 됐든지 이런 건 대충 이제 보통은 멀티스테이지 인터커넥션 네트워크를 써요. MIN. 그래서 UMA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 UMA 모델을 더 확장하고 더 규모가 큰 그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 non-uniform memory access 구조를 쓰는 거고, 이게 그 여러 개의 UMA 구조들이 요 MIN 상호 연결망에 의해서 서로 접속이 돼 있는 거죠. 아래 그림에서도 보면.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우리가 분산된 공유 기억장치 구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Distributed Shared Memory 구조, 분산 공유 기억장치.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산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요 GSM이 여러 개가 있고 각각의 그 모듈에서 처리하는 거는 서로 옆에 있는 모듈에 서로 그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래서 이제 분산형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산형. 그 다음에 이제 기억장치에 액세스하는 시간은 기억장치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죠. 요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왼쪽에 모듈 1에 있는 프로세싱 유닛 P라고 하는 놈이 여기 자기 거에 LSM을 접속하는 시간하고 그 위에 있는 전역 상호 연결망을 통해서 GSM을 연결하는 시간 또는 그 상호 연결망을 통해서 모듈 N에 있는 메모리를 접속하는 시간은 당연히 다르겠죠. LSM에 접속하는 게 가장 빠르고, 그렇죠? 그 다음에 GSM에 이제 그 접속하는 시간은 여기서 뭐 어떤 거든지 상관이 없지만 요 모듈 1에서 가까이 있는 LSM이 연결하는 시간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시간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기억장치를 액세스하는 시간은 즉 이제 요게 밴드위드스가 되겠죠. 나중에 시간이 빠르면 많이 단위 시간 동안 많이 보낼 수 있는 거고, 시간이 길면 시간이 이제 가는데 오래 걸리면 단위 시간 동안에 보낼 수 있는 비트 양이 적어져요. 그래서 이제 처리 속도가 늦어져요.
그래서 요 기억 액세스 시간이 위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누마 모델에서는 LSM에 접속하는 시간하고 그 다음에 그 GSM에 접속하는 시간하고 다 다르겠죠. 그래서 모듈마다 성능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앞에서 봤었던 UMA 구조랑은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유심히 좀 들여다봐야 될 거는 메모리가 세 가지 구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원격 기억 장치에 대한 그림이 없지만 요 GSM과 그 어떠한 GSM 중에 하나 또는 전역 상호 연결망을 통해서 그 기억 장치에 그 좀 큰 용량을 갖는 원격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억 장치를 하나 두면 이제 그놈하고도 또 연결하는 시간이 좀 더 멀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림으로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잠시 후에 보면 그 노 리모트 노마 구조에서는 이런 원격 기억 장치 액세스를 별도로 둬서 요거는 이제 접속을 여기서는 이제 접속을 할 수가 있죠. 원격 기억 장치를. 근데 이제 그 노마 구조에서는 이런 원격 기억 장치를 액세스할 수 없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왜? 보안 때문에. 그죠? 그런 이제 중요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액세스를 어떤 제한된 그런 그 시스템에 한해서만 프로세스성 유닛에 한해서만 접속할 수 있게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 로컬 메모리 액세스라고 하는 게 LSM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각의 UMA 구조에서 저희들이 쳐다봤었던 그 구조. 여기서 P에서 LSM으로 가는 구조는 역시 유니폼하게 되는 거죠. 요 안에서는 모듈 내부에서는. 근데 지금 요 오른쪽에 이제 있는 요 모듈 N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 전역 상호 연결망을 통한 GSM에 접속하는 게 좀 구조적으로 난 유니폼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요 GSM이라고 얘기하는 게 요거 글로벌 메모리 액세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모트 메모리 액세스라고 얘기하는 거는 요 그림에서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GSM 중에 하나가 되든지 아니면 요 전역 상호 연결망을 통해서 리모트로 그 메모리를 액세스할 수 있는 좀 GSM보다 큰 그 메모리를 용량이 큰 메모리 구조를 사용을 해서 그 별도로 원격 기억 장치 액세스를 구조를 만드는 방법이 바로 non uniform memory access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UMA 방법과는 다르게 요 균일하지 않게 기억 장치를 액세스하는 게 좀 다르고 노마 구조와는 다른 게 뭐냐면 원격 기억 장치 액세스를 여기서는 할 수 있지만 다음에 보는 노마 구조에서는 그걸 못하게 해서 노 리모트 UMA의 구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그 노 리모트 메모리 액세스 구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P는 프로세싱 유닛, M은 메모리, 이제 그 각각의 프로세스가 원격 기억 장치는 직접 액세스할 수 없는 시스템 구조를 가지고 각각의 내부적으로 프로세싱 유닛은 메모리를 이제 접속할 수 있지만 원격으로 연결되어 있는 기억 장치는 액세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프로세스들과 또 기억 장치들은 메시지 패싱 전송을 지원하는 요 메시 형태의 구조나 하이퍼 큐브 형태의 구조나 토러스 구조를 이제 써요. 보통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요 구조는 지금 여기서는 그림을 안 나와 있지만 메시 구조는 저희들이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물 형태죠. 그물 형태. 다 연결하는 거예요. 그물, 우리 고기 잡는 그물처럼 다 연결하는 거고, 하이퍼큐브는 3차원적 공간을 이용을 해요. XYZ 좌표로. 그 다음에 토러스는 원형 형태의 링 형태. 이건데, 이건 이제 다음 주에나 아니면 4교시 때인가요? 이제 구체적인 그림이 이제 좀 나올 거예요. 그때 가면 다시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 우리가 이제 앞에서까지는 멀티 스테이지 인터커넥션 네트워크가 보통 쓰이죠. 여기에서는 이제 좀 복잡하지만 이제 이런 구조를 많이 써서
분산, 여기는 공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분산 기억장치 시스템, 기억장치, 분산 기억장치, 디스트리뷰티드 메모리 시스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MIN 구조보다 메쉬나 하이퍼큐브나 토러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보면 이 메쉬 구조가 가장 빠른 건 아시죠? 다 연결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느 하나가 또 장점은 뭐냐면 어느 하나의 그 노드를 연결하는 선이 이제 고장이 났을 때 우회 루트를 금방 찾아요. 다른 구조나 뭐 스타나 우리 링 그 구조나 이런 거보다 메쉬 형태가 장점이 이제 그런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이제 이러한 P와 M이 이제 여러 개 있는데 요게 그 원격으로 돼 있는 P와 M에 대해서는 직접 액세스 할 수 없고 그 이제 이렇게 액세스 할 수 있는 구조를 서로 그 메쉬나 하이퍼큐브나 토러스와 같은 구조로 연결을 해서 쓰는 방법이 노마 구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좀 특수한 상황, 그러니까 원격으로 그 메모리를 이제 가져가고 싶은데 공유하지 않으려고 하는 구조로 이제 그 하는 거고, 아까 그 UMA 말고 누마 구조 있죠. 누마 구조는 원격으로 기억장치 액세스를 공유해서, 그래서 그 shared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shared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제 사전에서 좀 찾아보면 공유하다, 쉐어링해서 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가 쉐어링이 되냐면 요 P라고 하는 그 프로세싱 유닛, 여기서는 또는 PU라고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하는 것들이 서로 메모리를, 자기 거 메모리를 뭐 P1이라는 프로세싱 유닛이 공유하고 P2라는 것도 와서 공유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어떤 유니폼하게 하느냐, 난 유니폼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누마와 UMA 구조로 기본적으로 나누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원격으로 있는 리모트 액세스를 중앙 집중용으로 관리할 때 요게 원격으로 액세스 할 수 있느냐 못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누마와 노마 구조로 서로 분류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좀 정리가 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그 UMA와 NUMA 구조는 그 유니폼하냐 난 유니폼하냐, 뭐가 프로세싱 유닛이 메모리를 접근할 때 그 차이고, 그 다음에 NUMA와 NORMA 구조의 차이점은 뭐다? 원격 리모트 액세스를 뒀을 때, 그 다음에 그 이러한 리모트 액세스 구조를 상호 그 접속할 수 있게 쉐어드하게 쓰느냐 아니면 노 리모트 액세스할 수 없게 쓰느냐에 따라서 서로 구분을 하는 거고, 보통 UMA 구조에서는 상호 연결망 구조를, 우리 노마 구조에서는 메쉬나 하이퍼큐브나 토러스 같은 걸 쓰는데, UMA에서는 이제 버스나, 누마에서도 버스나, 그 다음에 MIM 멀티스테이지, 크로스바 스위치, 뭐 이런 구조로 보통 쓴다. 그 구조적인 특성상 그 쉐어드 할 때랑 난 쉐어드 할 때랑 좀 다르게 그 연결망도 좀 이제 서로 차이가 있게끔 연결하면서 그 이렇게 자꾸 메모리를 액세스하고 프로세싱 유닛을 여러 개 두고 그 다음에 메모리를 유니폼하게 하느냐 난 유니폼하게 하느냐 쉐어드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구분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저희들이 요 강의 이제 요번 주 차에 얘기하고자 하는 고성능 컴퓨터 시스템의 그 구조를 메모리를 통해서, 프로세싱 유닛을 통해서, 상호 연결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좀 이제 빠르게 처리할 수 있을까를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좀 이게 이것보다 좀 어떤 면에서는 좀 빠르겠구나. 얘는 이제 왜 이런 상호 연결망 구조를 가져갈 수밖에 없느냐 라는 게 이제 그 유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메쉬 구조는 아마 아니까 다 연결해서, 그래서 이 구조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원격으로 어떤 쉐어드 하지 않게 쓰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노선이 나갔을 때 우회 노선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어야 거기에서 자료를 찾고 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죠. 그래서 버스보다 메쉬 형태가 더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상호 연결망 구조를 이렇게 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이퍼큐브나 토러스는 나중에 또 보면 그 구조적인 게 왜 여기에서 필요한지를 알 수 있고, 요거는 이제 그 하이퍼큐브나 토러스에 대한 그림이 나오면 다시 한번 그 노마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기억장치에 억세스하는 세 가지 모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유념해서 정리해서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